지난번 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이상기후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더니 해가 바뀌자 구제역 및 AI 파동, 전월세 대란까지 더해져 서민경제가 파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나 상승해 2월 소비자 물가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월세는 매월 급등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제스민 혁명의 회오바람 속에 파묻히게 되면서 유가 폭동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조유까지 나서 기업을 압박하는 한편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20.9%, 전년 동월 대비 4.9포인트를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것은 물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0.5포인트나 높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5.9%,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30.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품목별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축산물과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23.2%와 12.0% 그리고 14.2%가 각각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외식비 4.2%, 개인 서비스 3.4%, 공공서비스 0.9% 등 모든 품목에서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수준을 보면 전북도민들이 얼마나 물가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지난 1월 시도별 평균 공공요금 현황 표 1에 의하면 도내 상수도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초 도지사 시장군수 정책 협의를 통해 공공요금 동결 선언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수차례 유도한 바 있으며, 사대기 및 탄압행위, 과도한 인상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 및 행정 지도 등도 고삐 풀린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도의 물가 대책을 뜯어보면 전시행정 위주의 지극히 임시 방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가 문제는 중앙정부 책임과 목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정부 대책만을 쳐다보는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식 전환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물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20.9%는 전국 최고인 울산 12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8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북 1690만원 대비 울산 4830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도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물가관리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 대책에 보조를 맞추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 합동 지도 단속을 벌이는 등 비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어 지역 단위의 소급 조정, 시스템 정비나 유통 개선 등과 같은 지역 맞춤식 대책 또한 근본 대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라며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물가 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물가 안정을 꾀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관리에 관한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두며 지방자생단체 또한 유관기관과의 대책 교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채택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오픈 프라이 제도가 확대 시행된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함과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판매 가격 인지도 부족이 37.8%, 제품 가격 미표시가 24.7%, 제도 시행 이후 가격 상승이 11.9%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홍보 방안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토피 플리클스도 조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자율환경을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이고 장기 리추얼 환자들을 유치할 경우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토피 관련 사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안군이 5년 전인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아토피 분리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해 아토피 치료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안군 배구면 일대 약 30만 평에 조성되는 아토피 분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700억 원을 투입해 환경지환성센터, 웰빙센터, 서비스센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은 이를 위해 이미 125억 원 예산으로 에코 에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토피로 고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유치 아토피 치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가구가 19가구가 참여하는 아토피 빌리 조성 사업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서 2011년간 진안군 아토피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55억 원으로 약 51억 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향후 104억 원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토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 장흥과 보성군, 충남 금산군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남 장흥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관광과도 연계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 사업은 환경성 질환자에게 전국적으로 759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 추세했으며 원인 및 치료법이 확실치 않아 장시간 병이 많이 발생하고 치료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안군이 아토피 치유사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과
관학년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청정 환경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아 최적지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진안지역 주민들은 진안이 최상의 자율환경을 갖추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빠르게 계획을 세운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안 아토피 분리 그리스도 조성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생산 유발효과 1,414억 원, 부가가치세 690억 원, 취업 유발효과 15,668명으로 전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용원 용역 골감이면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대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북권 개발 사업은 도비 중심의 동북권 특별기획 사업과 국가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동북권 미래포럼 그리고 국비를 통한 기반시설과 민간투자 중심의 신발전지역 정책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은 전라북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10년간 3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동북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식품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동북권 특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닥을 잡음으로써 동북권 개발 사업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북권 특별회계로 지원 추진되는 총 12개 사업만으로는 소위는 동북권의 발전을 답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선 4기 때부터 시작한 108개 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맞게 완료되어야 하면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제출받은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108개 사업 중 완료된 것은 약 28%에 해당하는 30개 사업이고 계속 사업은 56개 그리고 중단된 사업은 무려 16%에 이르는 17개 사업이 됩니다. 중단된 17개 사업의 총 예산은 동북권 전체 사업의 약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심 사업의 상당수가 중단되어 있어 도의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예산 집행률이 총 16.9%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자가 42%인 1조 1239억 원, 국비가 38%인 1조 285억 원에 달해 재원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권 신발전지역 사업에도 큰 건드림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동북권 신발전지역은 동북권 6개 시군 1155.6km 구역에 오는 2019년까지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발전 촉진지구 사업 21건과 투자 촉진지구 사업 11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유치가 전제돼야지 지원받을 수 있어 민자 유치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한 신발전지역은 도내 동북권을 포함해 전국 50여 곳으로 확대될 전망에서 신발전지역으로 인한 대규모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게 되었습니다. 시사께 묻겠습니다. 동북권 균형발 사업 중 중단된 17개 사업 및 위도래 5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갈 것이 거기에 대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예산 집행률이 16.9%밖에 되지 않는 계속사업의 성패 여부는 민자 유치 및 국비 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자 유치 및 국비 확보 등 재원 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민자유치 지원센터 설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발전 지역 사업 임박한 가운데 국토부가 동북권 전체 면적 가운데 10% 범위 내인 412km와 26개 사업만이 승인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가 올해부터 동북권 특별계를 설치하고 관광과 식품으로 종합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동북권 신발전 지역의 지정 면적과 사업 축소는 낙후된 동부산하권 지역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께서 동북권 신발전 지역 축소 부분에 대한 부분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통합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 추진함에 따라 신발전 지역의 경우 시작도 못해보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개발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경영 효율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으로 인연한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전 지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61개 노선 2160km와 510개 교량 32.4km를 관할하는 동북권 균형발전의 기함과 동시에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직 운영과 관련된 인력, 장비 등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신설과 국도관리청소가 국도 이관 등 관리대상 도로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2년에 1174km이던 도로망이 2010년에는 2160km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노화에 따른 도로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82년에 125명이었던 조직이 2010년에는 60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인연하고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 현장관리 근무 여건이 악화된 것과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응급대책 기간이 점차로 증가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006년 37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2010년에는 무려 75일로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전국의 경우 전국 평균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도로정비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도로 연장관리 대비 인력은 60%, 예산은 80% 수준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밖에 보유장비 52대 중 29대가 내부연한을 초과하는 등 장비 노후화율 및 인력 부족도가 심화되어 도로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로 유관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5개 사업소 이전 시 면밀한 검토 없이 배분식으로 사업소가 이전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임실보건환경연구원과 순창도로관리사업소 배치는 지역 특성과 사업소 기능을 고려치 않은 배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 9월 4일 서울 고법부 판례는 불합리한 도로상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시 행정을 책임하는 것과 후속에서 사업비, 예산 등을 평가하는 자체가 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300억 내지 400원 이상의 안정적인 예산을 도과 확보하고 보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부족한 인력의 지원 대책, 아울러 내부연한이 초과한 장비 교체와 장비 현대화 및
첨단에 대한 계획과 도로관리 전자시스템 도입에 관한 계획도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관지소 작업주장 설치와 근로자 숙소 신축에 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